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원 게시판 게이트에 대한 당무감사와 김종혁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 좌익 언론 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소위 조중동 기회주의 매체들까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비난하고 흔들어댔습니다. 가령 조선일보는 며칠 전 김종혁에 대한 당무감사위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이 나오자 윤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맞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당원 게시판 조사는 이로울 게 없고 윤어게인의 길이다라고 궤변을 널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이런 헛소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당존립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조선일보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 과연 어떻게 말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양당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4.1%, 국민의힘은 37.2%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3.6%, 개혁신당이 3.0%, 진보당이 1.6%, 기타 정당이 1.7%였고 무당청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이 8.7%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에서 6.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김종혁 징계 역풍은 없었다. 역풍 운운하며 기우제를 지냈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올랐다. 일부 계파와 언론이 호들갑을 떨어도 국민들은 강하고 단결된 야당을 바라고 있다. 당 내부의 기강을 잡는 당연한 일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보류한다면 더 큰 분란의 불씨를 남겨두게 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100만 당원들의 열망대로 전당대회에서 선택받은 공약대로 당원 게시판 사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원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는가?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이라는 간단한 사건의 진상규명도 못한다면 무슨 수로 이재명 정권의 온갖 치부를 밝히겠다고 덤빌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내로남불을 일삼는 친한계의 정치 공세는 무시해도 된다는 게 여론조사로 드러났다. 오직 당원들만 바라보며 묵직하게 정도를 걷는 당무감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무슨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바깥의 소위 좌익 언론 매체나 혹은 조중동 같은 기회주의 언론 매체들 이런 것이 지금 총골기에서 국민의힘을 흔들고 당원 게시판 게이트 진상조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지금 거의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대로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당무감사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당무감사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당원 게시판 게이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한동훈은 일요일인 어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소위 토크 콘서트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한동훈과 가까운 일부 친한계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또 한동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할머니들 중심의 이 한동훈 지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동훈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를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한동훈 자기와 싸우려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무감사위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민주당이 아닌 나와 싸우려 한다, 이 말은 본인 즉 한동훈이 여당 대표 시절 대통령 상대로 했던 짓이 아닌가라면서 내가 하면 직언이고 남이 하면 내부 총질, 내가 하면 단죄고 남이 아니면 퇴행, 잘된 건 내 덕이고 잘못된 건 남 탓, 한동훈처럼 살면 인생 참 편할 것 같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조선일보의 그 문제의 사설, 정말 조선일보 역대 사설 중에 거의 최악의 사설 중에 하나인 그 사설을 링크하면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랑 윤어게인이 대체 무슨 관련인지 궁금하다. 설마 조선일보가 한동훈의 말 같지도 않은 인과성이 성립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으며 총체적으로 논리성이 결여된 억지 주장을 사설로 그대로 받아 적은 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서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에 여론 조작하고 김건희 특검 협박질에서 계엄 유발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위를 바로잡기 위한 당무감사는 극단이고 윤어게인의 길이다? 당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대통령 탄핵당한 정당이 중도 탈영하면 단숨에 지지율 회복할 거라는 단편적이고 낭만적인 발상하며 어떠한 고민도 논리적 완결성도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논평이라고 조선일보 사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당층이 30% 가까이 잡히는 비선거 국면 전화 면접 조사는 통계적 가치가 떨어지는 게 팩트다. 정신승리 운운하며 조사원 많다고 면접조사 맹신하기 전에 통계 스타디를 더 해보기를 권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박 대변인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소위 이 제도권 언론에서 여러 여론조사 중에서 ARS 조사가 아닌 전화 면접조사,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국 갤럽 조사인데 그런 갤럽 조사 같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저히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만 갖고 그게 지금 마치 국민의 민심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전화면접조사만 당신들은 여론조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당원 게시판 게이트 조사나 김종혁에 대한 징계, 이런 당무감사와 관련해서 이건 내용이 아니라 당이 건강해지는 과정이자 일시적 수술통이다. 대통령 2번이나 탄핵시킨 정당이 썩은 살 도려내는 아픔조차 없이 정상화될 거라 믿는다면 그야말로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행스럽게도 당심은 놀라울 만큼 결집해 있다. 2달 새 20만 당원이 늘었고 80%나 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당대표 노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적기에 집안 정리 못하고 선거 한두 달 임박해 지지부진한 내부 갈등에 휘말리는 거야말로 최악의 패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선거를 통해 경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는 철학이나 관념론이 아니다. 예속 논쟁이나 일삼던 조선말 한심한 작태가 계엄을 둘러싸고 도돌이표 사과 논쟁이나 벌이는 지금 국민의힘과 꼭 닮았다라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당의 실패를 대통령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이합 집산을 통합으로 포장하며 택가리만 계속하는 무책임한 정치 양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곧 쇄신이며 그때 비로소 수술통이 성장통이 돼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의 성남시를 콕 집어서 부정선거의 거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모스탄 대사가 이같이 밝힌 자리는 미국 시애틀의 한인단체와 K-CPEC이 최근 미국 사우스센터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한 자유민주 한미동맹 시애틀 포럼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진실 앞에서 깨어나라라는 주제로 한국에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현실을 논하는 포럼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강연자는 모스탄 대사와 함께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 그리고 한국의 민경욱 K-CPEC 대표, 전한길 씨, 이렇게 4명이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모스탄 대사는 2020년 미국 대선을 도둑맞은 선거로 규정하면서 영국과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 성남시를 거점으로 한 사이버 개입이 2020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표를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즉 AU협이 전자선거 부정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원조 예산의 80% 이상을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산 하드웨어와 중국산 화웨이 부품, 베네수엘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부정선거 메커니즘이 전 세계 좌익 세력의 집권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마비된 국정과 대간첩 작전 역량을 복구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독방 감금과 재수사는 일사부재의 원칙과 국제인권 기준인 넬슨 만델라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80%가 중공에 반대하는데도 친중인사가 집권한 것은 여론조사와 선거가 철저히 조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현재 한국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마르 라고에서의 대화를 인용해서 한국 내 쿠데타적 상황에 대해서 비자 제한, 금융제재, 자금 차단 등 강력한 제재 카드가 논의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진영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결속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국 총선과 이후 선거 결과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선관위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고 민주당이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와 협력해 사전투표 용지를 조작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인을 고용해서 투표지를 집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또 지난 7월 현 한국 정부가 오산 공군기지를 급습해 기밀 데이터와 핵심 감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미 간 고위급 회의가 최소한 2차례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대형 강철 구조물을 설치해서 한중업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한국 연안으로 진입해 해양자원을 약탈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